자, 수학의 김책 10쪽에서 11쪽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하라고 할까요? 세 번째 시간이고, 이 세 번째의 방법은 뭐가 달랐다? 분모의 크기가 서로 달랐다. 앞에 1, 2와 다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학책에서 공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분모의 크기를 어떻게 하라? 같게 만들라. 이게 미션이었죠. 같게 만드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서 통분을 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일단 분모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하면 분모의 크기가 똑같은 분수로 바꿔주면 12분의 9로 바꿀 수 있고 12분의 1로 하면 분모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거는 9 나누기 1이 되어서 답은 9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건 서로서로 바꿔줘야 되죠. 서로서로 바꿀 때 팁은 요렇게 곱해주면 쉽습니다. X자로. 그러면 좀 덜 헷갈립니다. 3은 9. 최소 공배수 찾기가 귀찮다. 그럼 곱한 다음에 위에 거 나눠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약분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4, 2, 8 해서 9 나누기 8은 8분의 9가 되고, 이것은 대분수로 바꾸면 1과 8분의 1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2번과 같이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2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라 하면 요걸 또 바꿔줘야 되겠죠. 좀 넓은 곳으로 바꿀게요. 10분의 5 나누기 요것을 바꾸면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10분의 2 요거는 5 나누기 2는 2분의 5고 요거는 2와 2분의 1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14분의 8 잘못 걸었네요. 14분의 8 나누기 7분의 2입니다. 자, 또 이때까지 기계적으로 생각했던 방법을 쓰겠죠, 여러분들. 맞죠? 아, 이걸 2배를 해줘야 되는구나. 맞죠?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약분해 줄 겁니다. 7분의 4 나누기 7분의 2는 4 나누기 2는 2 해서 이렇게 바로 쓸 겁니다. 됐나요? 이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것, 내가 문제를 딱 보고 숫자를 딱 보고 딱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거는 최종 배수 35죠. 자, 이거 색깔 한번 바꾸겠습니다. 색깔 한번 바꿔서 볼게요. 자, 35로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5분의 2개 요렇게 X자로 곱한다 했죠. 그럼 7이 14 나누기 35분의 15는 14 나누기 15가 되겠죠. 맞나요? 요 값은 15분의 14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9, 6에 54니까 54로 통분하겠습니다. 54.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지면 8, 6에 48 나누기 54분의 9, 5, 45는 48 나누기 45. 저렇게 풀어라 했으니까 45분의 48는 얼마다 이렇게 쓰면 대분수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딱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다? 3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배수 판정법 알고 있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공부할 때 배수 판정, 공배수 공부할 때 배수 판정법 아마 여러분들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하냐면 3의 배수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각각의 배수 판정법들을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두 개 3으로 나눠진다는 거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면 3, 1은 3, 3, 6이 18, 3, 1은 3, 3, 5, 15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1과 15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입니다. 써넣으세요. 자, 요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보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선생님 요겁니다. 자,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죠. 자, 여기 거울입니다. 거울. 자, 선생님 요렇게 비유합니다. 보통 더하기를 거울에 비추어서 반사돼서 나오는 모양은 빼기입니다. 그리고 곱하기를 거울에 비추어서 반사돼서 나오는 모양은 나눗셈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숫자를 예를 들어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숫자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 더하기입니다. 지금 3 더하기 2는 얼마예요? 5죠. 자, 거울에 5라는 모양이 나타났어요. 5를 다시 거울에서 비춰서 돌아 나오는 모양 빼기 2는 3입니다. 선생님 말은 이 말이에요. 3에다가 2를 더한 걸 거울에 비추어서 5라고 나타났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빼기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곱하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3 곱하기 2는 얼마죠? 6입니다. 6 맞나요? 6이고 이 6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반사돼서 튀어나오면 얼마다? 다시 3으로 돌아옵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저 문제를 푸는데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모양과 비교하는 거죠. 선생님의 해결 전략은 이겁니다. 거울에 반사돼서 나오는 연산의 모양을 생각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네모 곱하기 15분의 6이 5분의 4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만약에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 이게 어떤 수가 쓰여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2가 6이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5분의 4 나누기 15분의 6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나요? 분모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같게 만들어둬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15를 만들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 3으로 나눠서 5분의 2로 만들 겁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 나누기 2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모두 다 최소 공배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약분이 가능해서 좀 더 간단한 수로 만들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굳이 약분을 해서
숫자를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계산하기에 큰 수가 더 편하면 큰 수를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문장으로 된 문제입니다. 뭘 쓴다? 구할식 전략을 쓸 겁니다. 구할식. 됐나요? 구할식 전략을 쓸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문제를 이해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끝에 나있습니다. 연수가 먹은 피자의 양은 슬기가 먹은 피자의 양의 몇 배인지. 자,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나누는지가 중요하겠죠. 연수가 먹은 피자의 양은 슬기의 몇 배인 거죠. 그러면 연수가 먹은 피자의 양에서 슬기만큼 몇 번 덜어냈을 때 몇 번 덜어내지냐, 몇 배 정도가 되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했다. 그럼 이때까지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걸 나누었으니 당연히 6분의 1 나누기 8분의 3을 하겠지요. 맞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웠던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해해서 그 문제에 맞게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으니까 어떻게 한다? 슬기가 먹은 만큼 계속 덜어냈을 때 몇 배가 되는지, 몇 번 덜어낼 수 있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연수가 먹은 양에서 슬기가 먹은 양을 나누는 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의 식입니다. 자, 이 8과 6의 최소 공배수 24입니다. 여기 곱하기 3, 3, 얼마 해서 하면 선생님 오히려 좀 더 헷갈릴 가능성도 있죠. 오히려 두 개를 서로 X자로 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이런 거 할 때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소 공배수로 만든다. 고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분수 안 씁니다. 분수를 안 씁니다. 곱하기 3 9 나누기 4로 바로 쓸 겁니다. 이렇게 여기 곱하기 4 할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3 곱하면 9, 여기는 4 곱할 거니까 바로 4. 24분의 9 나누기 24분의 4. 연습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연습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시험에서 여러분들 단원평가라든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생긴다 하면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진행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9 나누기 4 하면 자연수의 나눗셈 4분의 9 대분수로 바꾸면 2와 4분의 1배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나누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 자,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것 똑같이 구할 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해보시오. 이 달팽이가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데 알고 있는 건 뭐냐? 9분의 8만큼 9분의 8cm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12분의 1분이 걸렸어요. 엄청 느리네요. 12분의 1분 걸렸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곱하기 12 할래요.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맞죠? 선생님 이렇게 구할 겁니다. 곱하기 12. 그런데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풀라고 되어 있냐? 굳이 연습을 하라니까 익힘책을 통해서 나누기 12분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 구하면 36이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4 곱하고 여기에 3 곱해가지고 자, 그럼 해볼게요. 또 연습을 하라니까 36분의 4
32조 나누기 36분의 얼마입니까? 3 곱하면 3. 그래서 계산을 하면 32 나누기 3이고 요 값은 3분의 32고 요거는 10과 3분의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길다랗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해결 전략은 이겁니다. 선생님의 해결 전략은 요겁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해결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도랑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살펴볼게요. 선생님 약분합니다. 3분의 4 3분의 32 벌써 2까지 왔네요, 선생님. 한 번의 약분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10과 3분의 2 cm만큼 달팽이는 1분 동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번, 5번, 6번 선생님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고는 문제 해결 전략을 떠올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 전략을 이 네모 구하는 거 요거 곱했을 때 이거 되는 것들을 막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맞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과정이 있었으니 여기에서 요거를 나누는 방법으로 요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해서 한 거고, 요거는 지금 실제로 이때까지 계속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나누는 문제밖에 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풀었겠죠. 그런데 문제를 이해해보면 요 뒤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것으로 뒤에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슬기가 먹은 양만큼씩 했을 때 몇 배가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연수가 먹은 양은 2와 4분의 1배 찾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까지 분수의 나눗셈의 방법으로 풀으면 이러한 풀이 방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풀이 방법. 그런데 12분의 1배를 생각을 바꾸어서 요거만큼 12배 해주면 요만큼 왔는데 12분의 1분 동안 이거 12배 해주면 이만큼 나올 거다 하고 계산을 하면 이거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좋은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 푸느라 수고했습니다.